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꼭 3교시 할란다. 아까 2교시 하자니까. 아유. 아니 우리 저 올리는데 너무 그 제목들이 지저분해지면 우리 읽는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청취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청취자분들이 편하신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다고 그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미끄리. 불편하구나. 예, 저희 떡국열차는 늘 청취자의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교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바라셨던 울림없는 메아리였나? 장애인 관련 아이템을 저희가 다루도록. 죽는 건가? 저런 얘기는 저희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가 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니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예사롭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그런 얘기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또 바로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받들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장애인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군인? 아니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이런 건가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재미없어요. 아 진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잘 웃는 아이가. 그 이참에 저희 그 네. 팬카페 네. 좀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가야죠. 떡국열차 팬카페가 라이스 케이크 트레인이죠? 네, 네. 그렇죠. 라이스 케이크. 그냥 떡 진짜. 열차 그죠? 글쎄 너무 1차원적이야. 라이스 케이크 트레인이래. 라이스 트레인 라이스 케이크 케이크 수프 트레인이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떡열차잖아.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감히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네, 해보세요. 팬카페와 함께하는 음식의 원료를 찾아서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제 얘기는 끝났어요? 네, 그럼요. 네. 아유, 후루룩 넘어가네. 네. 왜냐면 사실 먹을 것 아니 마시면 떡국열차가 국사 이야기인데 국사에서 예. 먹는 음식도 분명히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역사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같이 여행 떠나는 겁니까? 같이 음식 여행도 여행을 떠나고 이러면 한번, 어떨까? 같이 여행 가실 거예요? 네, 팬카페 분들과 함께 아, 주말이나 좋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예. 영진 씨 가실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가야죠. 떡국열차인데. 그래서 사실 거기 각 고장마다 보면 역사 해설가나 문화 해설가들 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특집도 하면서 그 고장의 아유, 음식 맛도 보고 너무 좋다 이거. 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1박 2일 꽃보다 할배 이런 거 국내판인가? 아니 1박 2일의 팟캐스트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떡보다 할배? 떡보다 알짱. 뭐 이렇게 떡보다 오빠네. 떡보다 오빠. 떡보다 떡고? 우리 넷이서 각자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펜의 숫자로 우리가 이제 그럼 서로 난 핑크. 핑크로 맞춰줘요? 네. 저 그런 데 쓸 깃발용으로 네. 제 그거 만들었어요. 영상 카드 같은 거. 이미 만들었어요? 진짜 아이고. 이거 실현의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는 저는 거예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팬카페가 어디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야죠.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요. 예, 다음 홈페이지에서 떡국열차 팬카페.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 그 카페 검색을 할 때 떡국 나오죠, 열차 이렇게 나오죠. 하면 예. 되죠. 예. 카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왕세명 왕하나 팬카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저의 희망은 200명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딱 199명까지. 제가 저번 방송에서 200명이 넘으면 팬미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너무 섣불렀습니다. 네.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살까기도 아직 덜 했는데 살깐 걸 좀 한 다음에 대패 하나 사드릴까요? 팬미팅을 네, 지금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대패로라도 좀 깎으시는 게. 그러니까요. 걱정이 좀 큽니다. 네. 그래도 정말 근데 네. 살에 비해서는 되게 예쁜 편 아닙니까? 귀엽지? 우리 왕하나? 괜찮죠? 응. 그러니까. 진짜로. 대답하세요, 비님. 대답을 안 이번 하죠. 시간에 뭐 할 거죠, 우리? 꿀 드셨어요, 혹시? 아니, 이번 시간에 저는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지금 요즘에 사실 장애인분들께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네, 알아보자는 네, 네. 분이 계셨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하나가. 왕들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애완동물. 애완동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애완동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재밌는 거를 4교시로 저희가 미루고. 4교시까지 들으셔야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3교시에서 장애인 관련된 네. 또 의미 있는 아이템 하나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장애인 분들. 사실 요즘에 저는 제일 불만인 게 장애인 분들을 잘 못 보겠다는 거예요. 70년대까지 잘 모르겠고 80년대만 해도 늘 동네에 네. 목발을 짚으시면서 다리가 한쪽이 없으신 분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우리 살아가는 그냥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다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88년 올림픽 네. 때부터 네. 그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어느 쪽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뭐 격리도 하고 하긴 했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기 불편한 세상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휠체어 타고 나가보면, 그러니까 뭐 육교는 되는데 막상 건물을 들어가려는데 건물에 계단이 뭐 한 3, 4층 이렇게 있으면 또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몇몇 뭐 공공시설물들에 좀 보여주기식 뭐 이런 행정이 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반 사설 건물 짓거나 이럴 때 그런 이제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강제적이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 그걸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좀 덜하다고 할까요? 제가 마음의 여유는 저는 진짜 없어요. 제가 장애인입니다, 지금. 지갑. 정말 여유가 없으시네요. 네. 제가 그 미국에서 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지금 저 아슬아슬합니다.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냥. 그냥 네. 뭐 장애를 규정할 때 우리가 디스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디스오더가 신체라든지 네. 정신이라든지 우리 지능에 다 골고루 다 걸쳐 있으니까. 디세이블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디세이블인데 네. 그 사실 디세이블이라는 말도 좀 문제가 있고 디스오더라는 말 다 문제가 좀 있긴 있죠. 네, 그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에이블한 네. 그러니까 그것 좀 애매하죠. 네. 여튼 근데 대체로 표기는 디세이블로 많이 네, 하는 맞아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니, 진짜 미국 얘기 했잖아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아니, 버스를 탔어요. 네. 버스를 탔는데, 네. 우리가 흔히 요즘 그 저상버스 있죠? 네, 했죠. 저장버스. 네. 네, 그 높이가 낮습니다. 바닥 높이가 낮아서 거기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타시기에 좀 어렵지 않게 철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철판이 나오면 거기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네. 근데 미국이죠. 미국의 그 버스를 보니까 철판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내려오는데 직접 운전기사가 버스를 세워놓고 정류장에서 그분이 내려와요? 네, 내려오고 철판도 내려오고 그뿐더러 기사가 내려서 그분 타시는 거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좌석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이제 안내해드리고 멋있다. 돌아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한 1분 이상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네, 그렇죠. 이게 뭐 빨리 가자는 당연하게.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근데 실제 요즘 네. 그 우리나라 버스도 그런 장치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이제 시간을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막 급정거, 급출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거는 네. 이제 사람의 여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미국이나 이런 데는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넓거든요. 저 호주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앞에 공간이 이렇게 없어요. 의자가 없잖아요. 앞에가. 그렇죠. 네. 그리고 버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렇죠. 한쪽만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타서 올라와서 그냥 딱 거기에 딱 고정해서 타고. 근데 그런 게 되게 뭐랄까 시골 마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건 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그런 게 아직까지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법이 있는 것도 지금 네. 왜 어린이들 통학버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 버스 이런 거. 원래 사람이 보호자가 없으면 기사가 내려서 다 내리는 거 보고 떠나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또 그거 안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세림이법이 그렇구나. 무력화됐어요. 2012년. 그게 일단은 사람들이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아니면 보조 교사를 한 명 항상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로 안 하는 거죠, 걔들이. 그러니까 버스를 타있을 때 아이들이 타면요 되게 아슬아슬해 보여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버스를 타서 막 아슬아슬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진짜. 네.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네. 아직은 우리 부족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가? 맞죠. 네. 저도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눈치를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했느냐? 예전에는 부족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사실은 금마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것도요? 네, 저는. 너무 좀 많이 미루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책임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저 대책이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공백이 뭐가 있어 이제 지금. 일제시대밖에 없잖아요 지금. 금마들이에요 금마들. 어? 구한말까지는 괜찮았습니까? 구한말까지 그 우리나라 제도가 유지됐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은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좀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이제 강조되는 그 시기가 되면 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좀 심해지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후기의 질서들은 뭡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인과 비정성인도 구별해야죠.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는. 네네. 저는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조선 후기의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상인, 장애인 이런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좀 용어들도 많이 순화를 시키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왜 굉장히 대책이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더 나았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서구에서는 네. 장애인들이 신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오히려 더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학살을 많이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 슬프지 않아요? 망하나? 저 슬퍼요. 네. 네. 다 아는 얘기를 크게 너무 왜 말씀하셔가지고. 다큐를 봤지? 그러니까. 좋아요. 다큐를 봤냐고요?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럼 어느 정도로 잘 돼 있었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가야죠. 이제.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복지 정책에 싹이 보이나? 삼국시대부터였죠. 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알아요? 해줘요. 서기 28년 11월 신라의 3대 왕 유리 이사금 때랍니다. 유리왕. 밟으면 안 된다. 깨진다. 이거 무슨 학원 선생 같잖아요. 깼다, 김샘 뭐 이런 거예요. 깨진다. 김샘. 네. 밑줄 쫙. 이 유리 이사금 임금이 거리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네. 너무 배고파서 이제 지쳐가지고 죽어가는 할머니를 봤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왜? 내가 나를 잘 씌웠는데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 자기 자신을 지체한 거죠. 자체가 백성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으니 곧 나이제다. 그럼 지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옷을 덮어주고 이제 아주 엄명을 내린대요. 환과 고독. 그러니까 왜 호라비, 호럼이, 네. 고아나 홀몸 노인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문해주고 식량 같은 걸 나눠줘서 부양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온대요.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민족입니다. 그건 장애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 사회적 약자. 알았어요. 자, 사회적 약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네. 복지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네. 여기서 장애인 얘기는 아직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 그래요. 숨겨두고 있는 거야 내가. 알겠어요. 가슴 계획적이었군요. 가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슴이 참 넓은 분입니다. 우리 알장 PD님. 그런데 마음이 아팠어. 네. 자,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솔과가 신라 전역에 울려 퍼졌대요. 무슨 거예요? 도솔과 왜 신라 향가 도솔과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용은 전하지 않는답니다. 도솔과 도솔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상향을. 그러니까 이제 불국토 사상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이제 그렇게 좋은 불국토처럼. 그 불국토에는 복숭아 나무와 소나무가 아니다? 소나무는 복숭아 나무는 신선들 도교 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실수했네요. 사과드릴게요. 쿨한데? 아니 그래서 다만 이제 이때 도솔가가 불려졌다고 이러니 아마 한포고복 한다고 했잖아요. 왜 옛날에
배불리 먹고 막 배를 두드린다고. 그러니까 배를 두드린다. 그러니까 아주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한포고복이다 이런 얘기. 한포고복? 예, 처음 들어봐요. 제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는 좀 다른데. 뭐죠? 배를 두드린다. 고복. 예. 그리고 또 배불리 먹고. 한포? 한포. 네. 고복 한포. 억지로 만들어낸다 진짜. 아유, 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제가 뭐가 좀 안 맞죠 지금 오늘. 다들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박감.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다 재미없다고 하니까 좀 충격이 커졌나 봐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웃음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멀었구나. 반성하세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나옵니다. 고려 때 충렬왕 아시죠? 네. 80살 이상인자 가운데 독질이 난치병 환자랍니다. 독한질병. 네. 신독할 때 독실하다 할 때 그 독자인데 폐질, 다들 폐자인데 폐질이 장애인이래요. 이런 사람들 자존 능력이 없는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부역을 면해준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부양할 자가 없으면 옛날에 국립의료원이 고려시대는 대비원이라고 했잖아요.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뒀다고 해서 동서대비원. 여기서 요양시키고 식량은 국가가 담당을 해주는.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요. 네. 국가가 이제 고를 일정하게 가족이 부양을 하는 게 드디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나온 거죠. 우리도 고려 때 아니에요, 벌써 1000년 전이야.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재밌는 말 나오죠. 아까 지금 장애를 뭔가 폐질 독질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 질자가 병질자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장애를 이제 예전 동생을 막는 거 다 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병. 네. 병.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이제 좀 속된 말로 병 X 뭐 부르잖아요. 이게 병에 걸린 몸이란 뜻이에요. 병자, 병 X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게 원래 순수하게는 그러니까 아주 비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본래는 그런 뜻인 거죠. 장애는 일종의 이제 우리 관념에서는 병으로 병이다. 근데 이제 흔히 일반적인 병하고 환자하고 다른 거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완치를 전제로 복귀를 하는 거고 장애라는 거는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어느 재활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있는 거는 장애를 병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장애는 병이다라고 옛날에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 타임에서 보면 참 정프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참 기억에 남는 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장애인에게 무조건 그냥 혜택만 베푼 게 아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머리가 반짝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프로가. 최고의 복제는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래. 예? 얘기해봐요. 그 장애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줬습니까? 옛날에는 점치는 거 있죠. 지금은 점치는 게 뭐 점쟁이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때는 점치는 것도 일종의 뭐 과학자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점치는 분들을 대개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을 열어줬죠. 네. 그렇죠. 요즘 왜 이제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해가지고 해주듯이 그런 식의 어떤 걸 해줬죠. 그리고 또 음악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도 대체로 국립 오케스트라, 여기도 이제 거의 장애인분들께 길을 열어줘. 관악기하고 현악기라고 해서 관현 맹인이라고 했대요. 그런 악사들을. 옛날에는 그래서 맹인에게 점을 치게 했잖아요. 점을 치게 하는데 명통시라는 그런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점도 치게 하지만 기우제 지내는데 많이 활용했대요. 이 얘기까지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안 한 게 오히려 날 뻔했네. 안 한 게 오히려 낫네요. 저에게도 뭔가 역할을 주는 느낌이니까. 롤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뭔데요? 재미는 없네요. 분발해주세요, 좀. 큰일 났다. 재미는 없어. 아유, 진짜. 근데 이 생각도 있어요. 이건 지금 재미로만 재미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방세명 씨. 장애인에 대한 얘기라고.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재밌게 해줘. 알았어. 어쨌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런 맹인들을 위한 시험을 따로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로도 채용해주고. 조선시대입니다, 이게. 이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왜 맹인들에게 점치는 걸 맡겼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옛날 선조들은 눈을 보지 세상에 더러운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존중의 사회. 근데 두 번째는
남녀가 유별한 사이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점 보는 사람은 부녀자인데 부녀자와 얼굴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맹인은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러서 점을 치기도 편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못 본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겠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결국 나오나요? 그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제남고라는 책이 있대요. 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맹인 점쟁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맹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맹인인 것처럼 이제 점을 쳤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양반댁에 갔더니 이제 가서 이제 점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딱 걸렸어. 그 마님의 촌농이 떨어져가지고 치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치마에 불이 붙었다! 아, 진짜요? 그래,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 점 이게 상당히 거리가 괜찮았구나. 관리만 잘하면 그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엔 점 많이 쳤잖아요. 지금도 뭐 점 치는 사람이 많듯이. 그래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면 꽤 많이 모을 수 있었대요. 물론 당연히 점쟁이라는 직업은 천인들이 갖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맹인이 되면 또 상대방이 어떤 뭐요? 마음의 장벽을 푸는데도 꽤 유용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빨리 풀리겠죠, 그죠? 상대방이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 나의 어떤 그 무장 해제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좀 약한 남자를 좀 보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모성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음이 좀 빨리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지 못 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옷걸음을 좀 이렇게 약간 풀었다가. 근데 싫을 것 같아. 뭐요? 그런 게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우리 오늘 왕하나가 몸을 던져서 웃기게 하시려고. 아니야, 됐어.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그죠? 부족합니다. 왕하나도 지금 저렇게 논개 정신을 발휘하는데, 저 절벽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뭐, 살 빼고 안 빼고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나 이제 뉴스는 못하겠다. 자, 제 뉴스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그걸로 참고하시면. 네. 맹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점보는 점쟁이로 활동하기도 했고 관연 맹인으로 그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지만 독경사라고 있대 이거 경을 읽어 경정 불교 경전을 읽어주는 거. 어떻게 읽었을까요?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불교 경전인가요? 보통 불교 경전이라고 저는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불교 경전인데. 조선시대는 경전을 읽으면 작귀나 이런 병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제 독경을 하게 했는데, 이거 언제 주로 하냐면 병 걸렸을 때. 두 번째는 집을 이제 새로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과거 시험 앞둔 사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빨리 잘 붙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경조사 이런 데 다 두루두루 이제 잘. 주문 같은 거 외우는 건가? 그렇다고 하셔야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빌다 이런 거죠 뭐. 머리가 진짜 좋았었겠다. 그렇죠. 머리가 진짜 좋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본래 또 이게 암송으로 하면 외워주셔요. 또 암송은 일단 규칙 있잖아요. 리듬 있고 하니까 또. 안 보이고 이러면 한 주에 집중이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죄송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늘 또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그래도 많은 이제 인식이 좀 바뀐 거고 그런 상황과 예전에 뭐 한 500년, 뭐 400년 전쯤과는 그때는 또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약간의 좀 천대시하는 이런 건 있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다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정박이 말했지만 병이 걸린 사람이다. 병 걸린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임진왜란 때도 장애인인데 나가서 싸운 장군도 있대요. 장군이요? 네. 황대중 장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와, 또 아시네. 아니 저도 이제 어린이 위인전기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이제 어린이 위인전기까지 보세요? 아니 읽다가 책 읽을 게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린이 위인전기 이런 게 제일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니 이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황대중 장군. 네, 그러니까 장군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한쪽 다리는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이게 병석에서 네. 복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넓적다리살을 댈다가 이게 다리가 이제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잘라내가지고 이제 그게 마요 그런 얘기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그게 맛이 또 있거든. 그러지 마. 아니 진짜 황대중 장군 같은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순신이 그렇게 아꼈대요. 네, 그렇게 나오시죠. 이순신 장군. 네. 근데 육군이죠, 그죠? 육군인데. 그래서 말을 잘 타시니까 이렇게. 한쪽 다리는 총포에 그죠? 맞아가지고. 그리고 고성 이시부인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네. 계셨대요. 어쨌든 이분은 여성분이시네요. 어릴 때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 태괴 이황이 중매를 섰대요. 그래서 어쨌든 서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이 서해라는 분이 죽었대요. 그래서 서성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네. 서성을 낳아서 어쨌든 이 애를 키우기 위해서 술 빚고 약주와 약과 있잖아요. 저때 말했던 약과. 이걸 장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대박 났나? 대박이 났겠죠. 어쨌든 잘 키워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판중추부사. 거의 정삼품인가 막 그러던데 이것도. 여기까지 올랐고 직계자손 중에 문과 급제자가 123명. 엄청난 집안을 이룬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을 이룰 수 있게 나름 또 사회가 그분들에 대한 차별을 또 많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세종이냐 영조냐 얘기하러 한번 했었죠. 네. 그 외교 특사로 보내는 거. 네네. 영조였습니다. 커봐요, 영조라니까. 알짱 PD님이 올리셨죠. 제가 아니었나? 알피짱님. 알피짱님이 올려주셨는데. 그래요? 네. 제가 영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 영조 맞아요, 그래. 잘했어요. 세종인지 영조인지. 저는 세종이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세종대왕만 그렇게 편을 든다고 해서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에 가까운 장관 이상급들을 지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네. 몇 명 정도 있죠? 수명? 600년 동안? 아니, 수명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우리 PD님 말씀하셨지만 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고려나 조선 때 복지 정책 보면 지금하고 비교해도 아주 이게 선진적인 정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예 나오잖아요. 우리 그때 배운 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이제 의무에 조세, 부역, 자벽 뭐 이런 의무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면제해 줬어요. 장애인분들. 세금 자체를 아예 안 내도 되고. 그럼 노비청은 신공도 면제해 주고 노비청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장애연금 그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은 주고는 있고 하지만 그 뭐 가스비 반 정도 뭐 그런 거 교통수단 좀 받는데 이때는 아예 세금 자체를 다 안 물렸고요. 또 예를 들어 죄를 범하면 아예 형벌 안 가고 포로 대신 받아준다는 거예요. 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이 죄를 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예. 그리고 특히나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요즘하고도 똑같은데 반역이나 살인죄를 범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도 정상을 참작해서 감형해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심신미약 상태니까. 네, 그리고 우리 요즘쯤은 행정치랑 사실 혼이 나간 거잖아요, 잠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연좌제 배웠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자식이 뭐 반역을 하면 다 같이 엮여지는데 장애인인 경우는 그 연좌제에서도 면제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반역죄를 주장하면 나는 장애인인 거죠. 입대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당장 목을 쳐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더 재밌는 게 우리가 아니, 장애인 사람한테 나라에서 부양자를 딱 지정했다는 게 시정이라는 시정한 사람을 줄여 부양자. 도움이? 네, 완전히 이거 딱 지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 뭐 기본적으로 임금이 어떤 정치를 베풀면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면 이건 내가 정치를 잘 못한 덕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항상 이 나라에 내가 제대로 선정을 했다면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항상 그 뭐 잔치를 할 때 이 살과 고기를 내려준다든지 자사품을 그럼 하고. 지 팔을 끊어내든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 때 뭐 그냥 왕이 한번 인심 쓰고 이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우리가 저번에 체계적이고 꾸준히 나름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나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 남아있더라고요. 저 하층민 개그까지도 다 그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청전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신봉사가 그렇죠. 젖동량 심청이를 키우는데 젖동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나오죠. 주로 이제 가뭄이나 이럴 때만 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식량을. 네. 평상시는 그렇게 안 된대요. 그리고 또 7살이 넘으면 자활을 시키지 무한정 이렇게 지원만 해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아까 전문 말씀대로 일자리를 뭔가 자립하게 만드는. 그걸 견디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을 공동체가 신봉사라는 이 집을 굉장히 케어를 잘해줬다는 거죠. 뺑덕어멈이랑 결혼을 시켰을까요? 뺑덕어멈은 근데 이제 신봉사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심청전 입원해 보면 여러 가지 심청전도 이런 게 있겠지만 입원해 보면 마을 사람들을 말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 성깔 못 됐다고. 그러니까 심청전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심청이를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과연 효녀로 볼 건가? 네. 또 신봉사 이제 심학교의 부인을 과연 진짜 좋은 부인으로 볼 건가? 이게 대해서는 좀 이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 그 심청전 보면 이제 심학교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다가 시각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근데 부인이 그러다가 애 놓고 나서 죽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인이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자기가 뭘 하려 해도 부인이 당신이 지금 뭘 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따로 죽겠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내가 이제 당신 죽으면 할 게 없지 않냐. 조선조 장애인 정책과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활을 시켜야 돼. 자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심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실 심청이도 아버지를 두고 뭐 아버지가 이제 공영에 300 산다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간 거잖아. 어쨌든 그걸 말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뭐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어가 할 테니까 스님하고 나중에 할부로 하자. 그러면 한 턱씩 1년에 주고.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나는 떠나겠다. 너 지나친 너무 가혹한 힘들 거 아니야. 이 처녀가 혼자 아버지를 밥벌이 하기가 힘드니까 아이 차라리 막 그냥 한많은 세상 그냥 차라리. 근데 자기는 그거 되지만 심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뺑드모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됐다는 거지. 신봉사가 상당히 명문 집안의 애라 자손으로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일가 친척이 없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뭔데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자활하게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거. 점치기 하는 거. 아니 점치는 거 말고요. 독경사라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다음에 이제 악사. 3개. 네. 얼마를 줘. 다양하지 않잖아요. 아니, 예전엔 직업이 다양할 필요가 없죠. 농사 짓는 사회에서 직업이 뭐가 다양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니,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상업이나 이런 걸 막았잖아요, 수공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농사 말고 농사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너무 제가 현대적으로 해석했는데요. 네. 그래요. 옛날에 뭐 컴퓨터공학 한 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심청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그 심학교가 버림을 받으니까 이게 자질감에 딸도 떠나고 이러니까 자질감하니까 뺑드검을 만나가지고 타락을 하게 됐단 말이죠. 타락. 뺑드검도 떠나버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되냐. 그 300석 다 들고 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를 여니까 어떻습니까? 갔는데 또 심청이가 또 황화됐지만 만나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황화됐고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눈을 안 떴으니까 내가 또 죽어야겠다. 그랬나요? 네, 그런 대목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심학교가 절대 안 된다. 다시 하면 또 내가 또 버림받으니까 진짜 내가 이 눈을 떼야겠다. 이래가 눈을 떼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중적인 버림의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조 장애인 정책과는 굉장히 반하는 그렇죠. 소설이다. 그래서 후기에 나왔잖아요. 그죠. 후기가 이제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왜 뺑덕엄마는 왜 뺑덕엄물까요? 뺑소니 해야 되니까. 진짜 이름도 왜 이렇게 뺑덕어멈이야, 그쵸? 그러니까 나빠야 되잖아요. 그쵸? 좀 약간 나쁘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뺑덕어멈이 이제 재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름이 병덕이었는데, 그 병덕이가, 사실 이제 그 뺑덕어멈도 다 사인이 있어요. 그 300석 들고 뭐 했겠어? 병덕이 먹여 살렸어요. 아들이 이제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 좀 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정리될까요? 재치가 번쩍이었는데.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관련된 정책 중에서 그 아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자활을 시키려고 했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관제까지 만들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진짜 조선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못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근대화에 좀 뒤떨어졌을 뿐이죠, 우리나라가. 저는 이번에 찾아보다가 자료를 네. 딱 기억에 남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생인데 백옥이란 기생이에요. 백옥과 같은 살결을 가진 기생. 아, 장애인 기생입니까? 네, 시각장애인. 근데 이제 장애인이지만 노래와 춤, 악기 모든 거에 능수능란했대요. 춤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 저기 필로? 양쪽 눈이 아니고 한쪽 눈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잉크를 자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 서거정이라고 있었잖아요. 서거정. 예, 성종 때 서거정. 또 S종. 네, 그렇죠. S종. 네. 그런 사람들까지 다들 찾아와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백옥이란 기생을. 그래서 너무 높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주변에 다른 기생들이 시샘을 해가지고 막 애꾸눈이라고 막 놀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나는 그게 참 좋았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야. 네. 그렇잖아요. 다 양반가에 태어났던 사람이니까 출세를 했을 거고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다음에 노비인데 천민 출신인데 시를 배워가지고 당대 이름을 뜻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단전이라는 사람. 단전. 예. 단전호흡 말고요. 디리리. 시각장애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합장애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언호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언호는 어쨌든 박지원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고요. 이 단전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글재주가 있는 걸 알고 이 주인이 공부를 하게 해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선 후기에.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시를 잘 썼냐면 그 이단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용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성호이익 있잖아요. 네. 성호사설. 네. 그거 성호이익의 후손인데 박지원과 함께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이 떨쳤던 사람이래. 이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이용휴. 이용휴한테 와서 소매에 있던 자기가 지은 시집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네. 이렇게 한참을 봤대요. 이용휴가. 네. 보더니 복숭아 가지 한 가지를 꺾어서 줬어요. 이렇게 주더래요. 네. 이게 무슨 의미죠? 그 염화미소라고 기억나죠? 염화미소. 부처님과 가섭이 이제 있었던 거. 아. 그러니까 너 마음을 알겠다. 그렇죠. 이심전심. 이심전심. 예. 그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단전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최고 당대의 문장가에게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했는데? 그러니까 시를 보여주고. 근데 복숭아 가지랑 뭐 연관이 좀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염화미소를 주면서 가지를 줬다잖아요, 부처님이 옛날에. 그게 끝이죠.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호도 네. 필한이라고 지었대요. 필자가 아래 하자에다 사람 인자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 필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자는 천한사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필하는 하인놈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불룩한 뱃속에는 경륜을 채워넣고 먹이를 얻으려 그물을 쳐놓았네. 이슬방울 군데군데 깔아놓은 대로 바람 타고 날아온 나비 걸려두는 뭐 같아요. 거미였거든요. 아니구나. 아유, 이게 참 시적 상상력이 빈약해가지고. 거미였거든요. 정말 안 되겠다.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친구의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이런 걸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기본적으로 역사를 보면 우리 이제 전통시대 장애인들이 지금 생각처럼 그렇게 수동적이고, 지위가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활달한 성향을 가지고 별로 개의치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좀 불편한 정도로 생각하지, 그걸 뭐, 지금처럼 아주 이상하게 바라보고, 뭔가,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도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좀 이제 뭐 장애인 정책의 변화가 오고, 인식의 변화가 왔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도 사실은 근대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전에는 유럽에서 또 정신지체 장애인, 흔히 말하는 동네에서 바보형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이 뭔가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좀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 신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광인은.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마데우스 보면 거기 나오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아마데우스 배경이 되는 이제 18세기 후반 되면 네. 그런 광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에서 위험한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뭐 신의 목소리를 대신해 준다 했다가 같이 어울려 사는 존재에서 뭐 예를 들어 노트르담의 곱추, 노트르담 드 파리스 같은 경우는 그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거든요. 네네. 근데 또 아마데우스 보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유럽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뭔가 광기, 네네. 뭐 장애 이런 거는 뭔가 격리하고 억압하고 배제시켜야 될 대상이다. 정상과 이제 이 비정상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근대 결국 자본주의가 다가오면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딱 표준화돼야 되고 딱 똑같이 모든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아야 되는데 인간이 뭔가 한쪽이 팔이 없다 한쪽이 뭔가 약하면 이거 제대로 같이 뭔가 일을 못하니까 표준에서 이건 탈락된 뭔가 하등 인간이다. 이류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억압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고 금기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지금 그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정광님 말씀하실 때는 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 좀 잘랐다고 그렇게 저를 또 그 제가 잘랐다고 얘기하던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자르시긴 사실 많이 잘랐죠. 아 금방 좀 들어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막 유혹이 막 여러 차례 있었지만 꼭 참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 100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럼요. 그 지금 우리 장애인이 326만 명인가 그렇대요. 등록 장애인. 네, 등록 장애인이. 그 중에 70%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역지사지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살기 좋은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 요 얘기는 한 번쯤 더 이렇게 에코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죠. 사실. 저는 정말 이런 자기가 필요하다고 더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에코 넣어달라고. 에코 넣어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 참, 이런 사람이 정말 장애인을 얼마나 잘 대할까. 그걸 에코로 해줘. 이거 에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 우리 정프로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그때 아까 우리가 이제 디세이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음악의 악성 박연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관현맹. 관현맹. 녹봉을 좀 책정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진짜 이게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디세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한마디 붙여도 됩니까? 이번 주 제목이 이걸로 나가야 될 거예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다른 겁니다. 당신은 틀린 게 아닙니다. 내 거 나 이거 했잖아. 미안. 아니 그거 너무 식상해 지금. 너무 식상했어? 말해봐요. 뭐라고요? 됐어 안 해. 뭐 해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데 그건 너무 식상을 좀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좀 그러네요. 그거는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우리 여기 80명의 그 팬. 우리 여기서 이렇게 판단되어야 돼? 네. 또 한번 해줘요? 분탕질 한번 하겠군요. 예. 한번 해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판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튼 뭐 저희가 이 장애인 관련된 복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역시 우리 조상님들 그냥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저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조상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는 금마들 이런 애들보다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 우리 선조들 참 대단하신 분이다. 도자기를 비롯해가지고 비교할 사람들을 비교하십시오. 알짜 PD님. 어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조상님들 비교합니까? 정프로에게까지 죽는 건가? 네. 저희 그 떡국열차 이번 시간 재미가 조금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왜 요즘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잘 안 보이실까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좀 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떡국열차는 모두가 함께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가도록 공존 하겠습니다. 공영? 저희 떡국열차 4교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ay you, say me, say it for always.
That's the way it should be. Say you, say me, say it together naturally.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